1000년 넘는 세월에 걸쳐 다듬어지고 완성되어 온 프라하성. 옛 보헤미아 왕들이 머물던 성은 현재 대통령 관저로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구 왕궁들을 포함해 1100여 년 동안 지어진 다양한 건축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라하성은 중세성과 다르게 이 성 안에 들어오면 또 하나의 도시가 이렇게 펼쳐지거든요. 그 이유가 큰 기축공사를 해놓고 그 안에 건물이 별로 없으니까 여기가 굉장히 좋은 어떤 부동산이 된 거죠. 그래서 수많은 귀족들이 이곳으로 이사 와서 이 안에다가 자기의 집을 짓기도 했고요. 아니면은 여기 뒤에 보이는 건물처럼 마리아 테레사 황제가 이 남편을 잃은 귀족 부인들이 같이 살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여기다 짓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프라하성은 하나의 성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성 기축공사 위에 여러 사람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산 흔적이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하나의 건축물이 아니라 여러 성당과 궁전, 정원들까지 모두 한데 포함하는 거대한 성체 단지를 가리키는 프라하성. 수세기 동안 흘러온 체코의 역사와 함께 로마네스코와 고딕, 르네상스와 바로크에 이르는 다양한 건축 양식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성 비투스 대성당은 프라하성을 대표하는 최고의 건축물. 10세기 때부터 있던 성당을 다듬기 시작해 1929년에야 완공했다고 합니다. 성당에 들어서면 먼저 어마어마한 규모에 압도되는데요. 웅장한 대성당의 신뢰는 전형적인 고딕 양식을 보여줍니다. 카렐 4세 때 본격적으로 재건축되다가 수백 년간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었다는 대성당. 결국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무려 1000년의 시간이 걸린 셈입니다. 여기 있는 이 작품이 바로 그 성 비투스 성당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경의 최후의 심판 장면을 묘사한 이 스테인드 글라스인데요. 저 안에 조그만 유리 조각이 몇 개가 들어갔냐면 22만 6천 개의 조각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창의 면적을 크게 확대하고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를 수놓아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한 것이 성 비투스 대성당의 특징인데요. 정교하고도 섬세한 솜씨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이 성당은 완공하는데 4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여러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이 다 시대가 달라요. 보통 이제 중세기 성당에 가면 중세기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기 마련인데 여기에는 현대 시대의 작품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이제 성 비투스 성당에서 가장 유명한 스테인드 글라스일 텐데요. 알폰스 무카라는 이 체코의 유명한 예술가가 만든 작품이죠. 체코의 자부심이자 자랑인 세계적인 화가 알폰스 무하의 작품은 기존처럼 생유리 조각을 모자이크해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스테인드 글라스와 달리 유리에 직접 그림을 그리고 가마에 구워내는 과정을 반복하며 완성한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식물 덩굴에서 따온 장식적인 무늬에 우아한 색감까지 무하의 화풍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성당을 볼 때 쭉 눈을 갖다가 딱 초점을 맞추고 보게 되면은 이 기둥하고 저 기둥하고 왜 모양이 다르지? 왜 저기에 있는 조각하고 이쪽하고 모양이 다르지? 왜 여기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랑 저쪽 스테인드 글라스랑 스타일이 같지 않지? 이런 거를 보면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성당을 보게 되면은 왜 유럽에 관광을 오면 사람들이 성당만 계속 보러 다니는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성당 안에 그 동네의 모든 역사가 다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스테인드 글라스가 번성했던 건 중세. 글을 읽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창문에 그림을 그려 넣어 성서 내용을 전하던 스테인드 글라스는 가난한 자의 성경이라 불렸는데요. 성 비투스 대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오히려 근현대에 들어와 완성된 것이 많은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체코의 전통 요리를 맛보기 위해 찾아간 곳. 자, 이 동네에 으리으리한 저택하고 엄청 고급스러워 보이는 음식점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동네 펍처럼 생긴 곳에 온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11년, 10년, 9년부터 매해 최고의 요리 가이드라고 일컬어지는 미슐랭 가이드에서 추천한 집이에요. 저는 이곳에서 꼴레뇨라는 요리를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Hi, good evening. Hello. I heard in this restaurant Yes. of food called Coleno is very famous. Yeah, it's very famous. Yeah. What exactly is it? So the knuckle, the pork knuckle is the part of pork. It's usually part of the front one or the back one. 요리하는 방법을 직접 보여준다고 해서 주방에 들어가 봤는데요. Teďka to koleno zbavíme chloupu. 정확히 돼지의 허벅지 부위를 이용합니다. A ponoříme do toho kolena na 24 hodin. Teďka připravíme slaný roztok, ve kterém koleno necháme na 24 hodin. 아무런 양념도 하지 않고 나무 톱밥만 준비하는데요. Teďka to všechno dáme do konvektomat. Teďka zapalíme dřevo. Uděláme to hodně rychle, protože bude zasmrdět. 톱밥을 태운 뒤 그 위에 고기를 올리고 오븐에서 단지 훈제하기만 하면 완성된다고 합니다. Dali tam koleno a potrvá to 8 hodin, než koleno bude uzené. 단순하지만 오랜 시간을 들여야 하는 요리가 바로 꼴레뇨죠. Tady máme to šťavnaté, dobře udělané vepřové koleno, které určitě všem bude chutnat. So there we go. Wow. I got some pork knuckle for you, right? Really big. 우리의 족발과 비슷하지만 삶는 대신 훈제로 익힌다는 게 다른데요. 맛은 어떨까요? 여기다가 이제 겨자 소스를 좀 바르고 이게 뭐냐면요, 일종의 무예요. 근데 그 일본에서 먹는 와사비처럼 무에서 이렇게 매콤한 맛이 나는 거여가지고 이걸 이거 바르면 돼지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요. 그걸 갖다 이제 잘라서 요게 이제 우리 돼지 껍질 구워 먹을 때처럼 바삭하게 익어 있고 안쪽은 족발이고. 와우. 우리나라 족발은 삶아서 쫄깃쫄깃한 맛이 난다면 이거는 오븐에다 구웠기 때문에 껍질이 바삭바삭해요. 체코는 순수 고기를 주 재료로 하는 요리가 많다는 게 특징. 두 번째 주문한 요리도 역시 고기입니다. 이건 육회예요. 이 육회를 이쪽 사람들은 타타르라고 부르는데, 이 체코 타타르는 특이한 게 이렇게 향신료를 같이 줘가지고 자기가 자기 구미에 맞게 이 향신료를 넣어가지고 알아서 비벼 먹도록 돼 있어요. 저는 역시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일단 달걀 노른자가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양파. 그리고 기본으로 들어가 줘야죠. 양파는 후추. 제가 비비겠습니다. 근데 양념을 하긴 하면서도 뭔가 좀 허전한데요. 육회에 양파는 들어갔는데 이 마늘이 빠지면 어떻게 먹느냐. 체코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구운 빵에다가 마늘을 같이 줘요. 빵에다가 마늘을 비벼요. 그 위에다 이제 육회를 바르는 거죠. 이렇게 육회를 바른 다음에 이제 먹는 거예요.
우리 음식과도 닮은 것이 제 입맛에도 제격이었습니다. 참 대단하잖아요. 그 징기스칸이라는 인물이 그 중앙아시아를 다 평정했기 때문에 몽고의 음식 문화가 동쪽으로 퍼지고 서쪽으로도 퍼져서 우리와 체코에 같은 음식이 있다는 거. 돌덩이를 황금으로 만들고자 했던 연금술사의 주문이 통한 걸까요? 온통 금빛으로 반짝이는 마법의 도시 프라하. 천년의 시간이 머무는 찬란한 프라하에서 저는 빛나는 추억을 안고 떠납니다.